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관련된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군을 국회에는 280명을 동원시켰고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선거연수원에는 무려 300여 명을 투입시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다는 느낌 안 듭니까? 그때 그 스카이데일리의 허경 기자가요, 중국 간첩단을 수원 연수원 인근 공동주택에서 99명을 체포했다.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고 평택항을 통해서, 그리고 일부는 미국으로 압송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지요.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그 기사는 허위 보도다 이렇게 나왔지만 저는 그 진실을 믿고 싶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알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또 한미일보 허겸 기자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를 기사화했습니다. 중국 간첩단 체포 작전은 극도의 비밀이었다. 당연하지요. 최고 통수권자가 그걸 행위를 했는데 비밀로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크릿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등 아마 소수만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단 검거 작전 준비 과정에 관여했던 군 정보계통 관계자 A씨는 지난 1월 모처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작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몇 사람만 알 정도다. 그리고 그 내용이 극도의 비밀로 분류돼 철저한 보안이 유지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 작전 준비 관여자 음성이 변조된 겁니다. 자, 잘 알다시피 이게 그 대통령부터 비밀 작전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극히 직접 그 대화를 갖는 그 몇 사람들만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이게 극도의 비밀을 많은 사람이 알 수가 없겠지요. 몇몇 VIP와 몇몇 사람들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보안 유지가 철저했다며 기밀 작전에 관여한 이들은 정보의 외부 유출을 극도로 경계했고 대외 접촉을 의식적으로 회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2월 3일 날 밤 11시에 가나는 오후 2시였거든요. 우리나라하고 9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때 가나 대통령 사전선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밤 11시에 10시 반인가 그 당시 계엄 선포했을 때 말이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또 해제하지 않았습니까? 자, 작전 준비 관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그의 VIP 대통령하고 그 대화를 가졌던 그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 대외 접촉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사실 아주 내내 회피해 오셨어요. 작전의 기밀 정보는 심지어 사령관이나 처장 같은 인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울 정도였다는 취지로도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작전 준비 관여자입니다. 음성 변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겠지만서도 직접 그 사령관이나 밑에 처장하고도 간극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직접 당사자가 입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이
말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긴장감이 팽배했던 분위기에 대한 기억도 전했습니다. 역시 작전준비 관여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제 12월 3일이 되는 날 되게 다급하더라고. 12월 3일 날 오후 때부터 퍽 다급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전화 나중에 하지 하고 저녁에 이제 그렇게 조치가 되시더라고. A씨는 윤 대통령이 한미가 똑같이 부정선거 당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작전 참여자들은 간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한국만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부정선거 있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은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입장이었잖아요. 뭔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당선자하고 무슨 밀약이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2월 3일 전에 11월 달에 김용현 장관이 미국에 가가지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3조를 개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뭐 총칼만 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 공격도 하나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작전준비 관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VIP께서도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케이스로 그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간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했던 선거연수원,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이 외국인 공동숙소 공사 과정에서도 중국 관련성을 일찌감치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IA는 이 내용 다 알거든요. 대한민국의 구글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의 인근 지역에 그 미국의 CIA에 관련된 사람들이 파견을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작전준비 관여자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도 중국 문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 해커였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중국 외교 차원에서 중국 얘기였나요? 아니야. 그거는 이 공사를 직접 비밀 공사를 그쪽에 공사했던 그 사람들에서도 중국 이야기가 나온 걸로 모두들 아는 사람들이 그때 비밀 공사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공작이라고 하셨나요? 선거연수원 건물 짓는 아니야 그게 그렇지. 그 옆에 외국인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는 몇 년 전에도 이야기가 됐었어. A씨는 외국인 공동숙소 설립에 관한 기밀 획득 과정을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본지는 이 내용을 비공개한다. 어떻게든 가까이서 확인하려 애써 연수원 인근에 미 정보원 취업도 인지.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연수원이 수원 연수원에 미국의 정보원들이 인근 지역에 취업도 그는 외국인 공동숙소 인근의 미군 쪽 정보원이 잠입한 정황을 인지했는지 묻자 예상 밖에 그렇다 취지로 답했습니다. 기자를 비롯한 당시 정보분석팀은 제보자 8명 중 1명을 자처하며 돌출 행동을 한 안병희 씨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캡틴 코리아 경찰서 기물 파손으로 구속 수감됐어요. 미국 측 요원으로 결론 내린 적이 없다. 다만 그가 외국인 공동숙소 인근 농업박물관에서 경비로 4개월간 근무하며 선거연수원의 동태를 살핀 점은 충분히 수상한 정황 중 하나로 예의주시했다. 기자와 분석팀은 우리가 선취득한 간첩단 체포해서 압송하고 정보를 알고 있는 안 씨를 상대로 정보기관을 통해 그의 신원조회를 시도했지만 특이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SNS를 파악한 결과 관심을 이끄는 행동에 경도된 패턴으로 분석이 됐다.
미군 그린베레 출신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린베레 군가를 몰랐고 영어도 초급 수준으로 구사했으며 발을 바깥으로 25도 이상 벌린 채 심각한 팔자 걸음으로 걸었다. 또한 정보분석팀의 정보기관 출신 인사는 악수했을 때 손이 곱고 굳은 살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그의 주장이 거짓이고 특수훈련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안 씨가 우리가 입수한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설명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분석팀은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판단 근거 등으로 미뤄 안 씨가 화이트 해커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 간첩단 정보에 접근하고 있던 인물 또는 정보기관의 협력자 정도로 기자와 분석팀은 잠정 간주했다. 실제 안 씨는 자신의 해킹 프로그램을 영상통화로 기자에게 보여주며 시연하기도 했고 스스로 국제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 소속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안 씨는 기이한 행보를 보였다. 1월 22일 이탈리아 국영통신 ANSA의 첫 공식 보도보다 이틀 먼저 기자와 정보분석팀의 주 유럽 미군이 48시간 이내 철군한다고 전달했다. 기자는 새벽 안 씨와 통화해서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뒤 공유했으나 분석팀은 사실일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나 48시간 뒤 ANSA 통신이 보도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 보도하면서 이 첩보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됐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철군 계획을 발표했다. 본지 정보팀을 이끄는 정보기관 출신의 또 다른 인사는 경기 수원 병점에 자리한 안 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안 씨의 부친과 실제로 대면하기도 했다. 안 씨는 지속해서 금전을 요구해 정보 분석 팀원들과 개별 접촉에서 꾸준히 마찰을 빚었다. 분석팀은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고 그로부터 최대한 첩보를 뽑아내 정보팀에 공유하는 역할을 기자가 전담했다. 기자는 첫 연속 보도가 나간 이후 1월 25일에 A씨에게 안 씨를 미군 휴민트로 상정하고 잠입한 정황을 파악했는지 의도적으로 질의했고 뜻밖의 A씨는 알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기자는 이 답변을 정보분석팀과 곧바로 공유했다. A씨는 최초 취재원 3인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기자는 2월 4일 첫 번째 경찰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취재원 8명으로 밝혔고 언론인의 비니권을 요구하며 신원은 일절 함구했다. 7월 현재 취재원은 확인 취재 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이들을 포함하면 모두 30명 안팎이다. 작전준비 관여자입니다. 그쪽에서도 그게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분들의 움직임 가지고 뭐야 저희들 측에서도 상당히 감시가 돈독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벌써 거기에 어떻게든 가까이에서 그 제대로 그 확인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한 것은 직간접적으로 느꼈죠. 아, 미군 쪽 정보원이 그 근처에 취업한 것도 아시고 계셨겠네요. 직간접적으로 아셨겠네요. 네. 그럼 한편 A씨는 작전을 준비 중인 참여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보안과 비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간첩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작전을 했는데 참여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시크릿 보안과 시큐리티 그리고 시크릿 비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전 준비 관여자입니다. 그게 비밀 공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보안 비밀을 유지하시는 직접 당사자가 목숨을 내놓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위성, 비상계엄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진실규명이다. 지금 부정선거가 대한민국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데는 제가 볼 때 악의 축 국가가 어딥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북한 그 사이버 테러가 대단합니다. 그 친구들은 뭐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그냥 다 테러로 다 조사해서요. 정보를 기가 막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외교안보 포럼에 회원으로서 여러 번 그 세미나에 참석해 보니까 정말 그 북한 아이들 그 사이버 공격이 대단하더라고요. 테러가.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국가가 악의 축인데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를 관여한 것이 중국,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 전에 이제 오바마인데 오바마가 러시아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도 기소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내가 이거 밝히지 않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대통령 만기 그냥 끝나면 조용히 갈 텐데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자유를 수호해야 되겠구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아닙니까? 상권 분립,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 이국론인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정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와 국민들의 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겁니다. 진실은 분명히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하늘을 찌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카이데일리에 있다가 한미일보를 창간한 허겸 기자, 지금 발행인이죠. 대표이사인데 정말 훌륭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이런 부정선거의 진실을 규명을 밝히겠다고 언론인으로서 이런 사명감을 다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격려와 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